자면서도 살을 빼는 기초대사량 높이는 다이어트. 고생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도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요요 현상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은 기초대사량의 감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에 1000kcal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지만 날씬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는 수영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건 바로 기초대사량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인간의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입니다.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을 위해 신진대사에 쓰이는 총에너지량입니다. 보통 휴식 상태 및 수면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체중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신체가 기존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에너지 대사를 줄여입니다. 체중 감량을 한 후 다이어트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다이어트 이전보다 체중이 더 쉽게 찌게 되는 체질이 되어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여 운동 등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 다이어트에 많이 유리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없고 원하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근육 키우기. 기초대사량 높이는데 근육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방에 비해 근육은 소비하는 칼로리가 높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도 더 높고 살도 더 잘 빠집니다. 근육이 많으면 쉬고 있어도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휴식 시 근육 1kg은 하루 약 14kcal 소비하는 반면 지방 1kg은 하루 4kcal만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 3회는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하기. 운동과 함께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 합성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은 근육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운동과 함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 대사가 활성화되어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비하여 칼로리를 많이 사용하고 근육량을 늘려주게 되는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은 연어, 광어, 참치 등의 생선류와 대두, 두부, 유제품, 통곡류가 있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달걀, 아몬드 등의 견과류도 단백질이 많으므로 취향에 따라 적절히 섭취하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도 기초대사량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도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면 취미생활이나 명상,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 높이기. 우리 몸속의 장기의 온도가 1 올라가면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체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반신욕 및 사우나가 있습니다. 반신욕은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41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하반신을 담그고 있으시면 됩니다. 반신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신진대사 능력이 활발하게 해주게 됩니다. 비타민 D 충분히 섭취하기. 체내에 흡수된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세포 생산을 하는 것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절 발생 위험이 크고 근육이 약화됩니다. 반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대사가 활성화되어 체중을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로 기초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햇볕을 충분히 쬐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비타민 D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밤 11시 새벽 2시엔 잠자리에 들기. 충분히 자는 것 역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체의 신진대사가 제일 원활한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숙면 상태를 유지하고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을 너무 많이 자면 혈액순환과 수분대사를 저하로 몸이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하기. 다이어트를 위해 무리하게 굶거나 음식 섭취량을 줄이면 근육이 손실되어서 신진대사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여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의 반복으로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계속 감소하고 요요 현상으로 지방이 쌓이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높지 않은 식단으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유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하며 신진대사를 약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수는 특히 식사 전에 섭취할 경우 일시적으로 칼로리 연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근력 운동 우선, 규칙적인 식사로 결식 피하기, 수분 섭취 등 충분한 칼로리 섭취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 충분한 수면. 이러한 식단 전략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 및 체중 관리 목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